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뭐 개별주에 대해서 여쭤보려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이제 요즘에 원전 관련주가 네. 요즘도 아니죠. 계속 핫한데 왜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빌라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데 사람들이 다들 두해빌 하더라고요. 어디 뭐 예. 빌라 이름도 아니고 최근에 보면 수급이 너무 고급졌습니까? 아 이거 방금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 주가의 기울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세상을 바꿀 주식처럼 이제 사들이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데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쉬어간 데 대해서 이견이 없을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시장의 크기죠. 원전의 시장의 크기를 보고 우리 기업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포지션을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예. 요거는 사실 그 월간 이선협 시간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특강 때도 말씀하셨고 그 네. 시장의 크기를 봐라. 맞습니다.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막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그때 오르다 그 안에 보니까 들어가 있었을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선협 주도주 오마카세를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똑같이 들어도 캐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깜빡 졸면 그게 캐치를 못해서라기보다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당신들만의 특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내가 이런 기업을 좋아하는데 제가 얘기도 하면 그건 되게 좋은데 나는 이쪽 관심 없는데 이런 거. 예를 들면 대부분이 들으신 분들 대부분이 IT를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그렇죠? 반도체 장비 뭐 네네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이 별로 탐탁치 않죠. 왜냐면 조금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 그러니까 두산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약간 좀 올드한 느낌으로 좀 비춰주실 거예요. 옛날 말로 유틸리티, 예, 뭐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고 유틸리티 보면 막. 예. 그러니까 영감들이 하는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땐 반도체가 영감들이 하는 거예요. 언제적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왜냐면 우리 때 전자공학과였다니까요. 지금은 그게 제일 올드한 거예요. 반도체 장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는 근데 주가 상승률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반박을 못 하겠네 이거. 아니 진짜로 영감들이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반도체 장비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앉았으면 영감을 얻으시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누구 뭐 이렇게 나쁘게 그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 세대별로 아니고. 보면 저희 선배님들 탓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우리 때 주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후배분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시대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있어요. 되게 어떤 세대는 게임주를 되게 좋아했고 어떤 세대는 또 엔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그게 시대마다 쭉 있는데 반도체가 제일 올드한 주식이에요. 지금은 첨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올드하다라는 의미는 그 시대에 맞는가, 그 시장에 맞는가. 제가 볼 때 틀딱 주식이에요. 근데 사실상 지난 3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 주셨던 게 에너지 그럼요.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그거 할 시간 있으면 딴 거 해라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은 사실 월간 이선율 시간에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요. 왜냐면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드리는 공에 비해서 제가 볼 땐 많이 벌어들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실제 지나 보면 그 정도까지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썼으면 더 많은 수익이 있었을 텐데 그 어려운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해도 하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뭔가 특히 각자의 인문계분 특성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 주식, 좋아하는 그럼요. 섹터에만 사실 머물면 안 되는 거고. 그럼요. 네. 다양하게 봐야죠. 예. 그 원전 뭐 SMR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건설주까지 엄청 급등을 했거든요. 같이 하는 건 그들밖에 없을 거고 또 정부의 대책도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공급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설주들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되면서 상황이 몇 개 없지만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그냥 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게 돌고 돌아요. 시대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근데 예. 올해 오른 거 보면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셨었던 그러니까 9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 제일 좋아요. 그걸 옛날에 우리가 보통 트로이카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트로이카가 뭐 건설, 증권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 지금 다시 그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실제 그 관련 기업들이 그 좋았고. 거의 90년대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트로이카. 예. 내가 이거 왜 알아듣고 있지? 네.
아니 뭐 주식은 어. 역사를 다 알면 좋아요. 항상 미국도 그렇지만 어느 시대에 어떤 기업들이 왜 이걸 풍미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왜 지금도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는지 고민이 되면 좋죠. 지난 3월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던 게 경제와 주시장은 다르다. 이거 엄청 많이 강조해 달라요. 주셨는데 예, 확실히 건설 업황 엄청 안 좋지만 건설주는 엄청나게 올랐고 그럼요. 그리고 내수 유통 관련주도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엄청 올랐잖아요. 예, 근데 내수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았었는데 주식은 또 앞서가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뭐 이런 주식들도 실적 좀 턴어라운드를 하는 게 후행적으로 또 나타나고 그럼요.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해야 항상 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 뭔가 본인들이 안 좋다고 할 때가 제일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안 좋으니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기업이 안 좋은데 우리 더 안 좋아 이런 경우가 있나요? 기업들이 안 좋아지면 비상회의를 하지 않을까요? 구조조정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 그 뒤부터는 턴어라운드 하는 거거든요. 구조조정 예. 효과도 예. 나타나고 그 구조조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조조정이라는 게 비용부터 줄이는 게 예. 사실은 그 바닥을 찍는 가장 큰 게 되기 때문에 어. 일단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일단 제가 볼 땐 팔 기회가 아니라 사야 될 기회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구조조정이 최악이니까 더 불안해지죠. 와, 얼마나 언제 보면 사람도 잘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 공장 문 닫는데.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식시장은 비용이 많이 줄어드니까 일단은 뭐죠? 적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만 그다음에 이득이 증가하는 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적자가 줄어드는 것도 그러니까 주식은 개선하면 다 올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적자가 아니에요. 지난번 1,000억 적자인데 이번에 300억 적자면 주가 더블 나요, 진짜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라는 걸 함부로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최근에 지주사가 엄청난 강세였습니다. 네. 뭐 주주환원, 자사주 소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걸로 보이고, 근데 과거에는 아까 그 트로이카 주식 네.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과거 시장에서는 항상 그 증시의 끄트머리에 딴 거 다 오르고 오른 거 없을 때 지주사 막판에 오르고 그 시장 끝나고 막 이런 경우 예. 있었잖아요. 이번엔 좀 확실히 다를까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지주사라는 역할들이 그 지주사가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 많이 오르면서 그러면 이제는 이거 어떤 그 지분율 감안했을 때 이것도 좋아질 수 있어라고 해서 정말 살 거 없을 때 가는 마지막이었지만 살 거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에 가장 타겟이 되는 게 지주사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건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이야. 라는 부분들이 있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는 먼저 이 기업들부터 오를 수 있는 또 다른 환경.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지주사라는 건 자회사들이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경험이었다라면 지금은 지주사 자체가 뭔가 밸류업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인 거니까 그때하고는 다른 쪽으로 뭔가 우리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는 네, 다르게 다른 접근을 거죠. 해야 됩니다. 혹시 근데 이사님은 코인 투자는 거의 안 하시죠? 코인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 예.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관련주를 하는 거죠. 요즘에도 좀 보고 계세요? 아이 그럼요. 난리가 났던데요?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코인만 스테이블이고 관련주는 스테이블이 아니고. 그렇죠. 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마 구조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뭐 물론 이제 기업마다 격차가 있고 주가 상승폭이 있지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당위성들을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코인에 대한 정확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 이거는 대통령도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그럼요. 제도화가 되겠죠. 되게끔 노력을 하겠죠. 왜냐면 이제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가 미국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더 조건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했는데 어떤 식으로도 베니핏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이득을 줄 수 있게끔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일단 우리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게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해서 썼을 때 어떻게 수혜를 보는 거냐 피해를 보는가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왜? 현재 뭐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회도 뭐 그쵸? 뭐 통과하는데 저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족수를 가지고 있는데 안 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도 하겠죠. 그래서 진짜 요즘 제가 보니까 우리 뭐 와이스트리트 그렇고 여러 채널에서 코인에 대해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좋은 뜨거워서.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정말 다르구나. 뭔가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짜리 강의가 나오겠죠. 나름대로는 그럴 정도로 워낙 왜냐면 이제 석학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보니까 정말 그 음지에 있었던 이제 크립토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분들 보면 워낙 이쪽에 대해서 박학다식하시고 그래서 저도 뭐 그거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꼭 보세요. 지금은 딴 거보다도 그거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역시 앞에서 우리가 뭐 원전 관련주 할 때도 들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막 어떤 건 투자 유의 종목, 뭐 주의 종목 해서 뭐 30분 그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간에 그런 주의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 역시 시장 규모를 봐야 하는 아니, 그런 논리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파르게 올라서 미치겠어가 아니라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지 그 이유를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파르게 오를 정도로 강력한 거잖아요. 그 강력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없고 올랐다에만 관심을 두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주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는. 그죠? 오를 정도로 대단히 강력한 정책이라는 전제로 깔고 들어가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길래 이런 어떤 효과가 나오나. 그러면 이제 공부를 했을 경우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해보니까 뭐 강력한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정도가 끝일 것 같아. 아니면 와 내가 해보니까 이거 시작일 수도 있겠어. 그 판단을 내릴지 않을 정도까지 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 그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그 강의에서 특히 이제 중점을 두시는 게 제가 알기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번에 코인 생각의 지평을 스테이블 넓히는 코인도 거. 얘기 많이 드릴게요. 뭐 그래서 이게 경제적 함의가 뭐가 있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그 진짜 오랜만에 써보는 표현인데 네카오. 예. 거의 한 3년 만에 써보는데 네카오가 갑자기 또 주목을 받습니다. 예. 물론 뭐 AI,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3월 특강 때 국가 AI 센터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또 힌트도 주셨었고 지금의 급등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시대 변화를 함축적으로 다 반영하는 게 이 기업들인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는 건데 이거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유로 오르는 게 아니라 코인도 연결이 되고, 그렇죠? 소버린 AI도 연결이 되고 하나가 아니라 재료가 중첩됐는데 어차피 이 기업들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하나가 아닌 생각보다 큰 엄청난 재료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중첩되니까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선택지가 없고 이들이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다반지처럼 움직이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각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한다라고 미리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런 공부는 뭐 동영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 같으면 한 10번이라도 볼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이선엽 이사님의 강의를. 그것도 있지만 저보다 또 그쪽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흡수를 해봐야죠. 전문가 다 필요 없어요. 이선엽 대표님이면 돼. 끝. 이선엽 대표님이면 돼. 그리고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죠. 내 걸로. 예. 오늘도 현장에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강의 들으신 분들 와 계시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가 같이 좀 담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누가 먼저? 또 일부러 저희 시간 내서 오셨는데 질문하셔도 됩니다. 목소리만 나가도 되고. 조선주 좀 궁금한 게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조선주 궁금한 게 있는데 신문에서는 뭐 선박 수주가 좀 안 좋다는 안 좋은 기사가 났었는데 실제적으로 강의 같은 걸 보거나 애널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시클리컬 종목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 때문에 바뀌는 거라 수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공시 안 하는 것도 있고 납기율도 빨라서 훨씬 좋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실제로 수주가 안 좋아지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말이 더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차피 기업이라는 건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건데요. 향후에 예정된 수주가 꽤 많잖아요. 지금 안 좋은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으면 영향이 많아야죠. 그렇죠? 뭔가 끝물이고 더 이상 수주가 없을 것 같아라면 모르는데 지금 수백 척이 그냥 다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다 우리 거고. 그럼 사실 지금 안 좋은 게 영향을 미칠 건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주 산업이라서 수주를 보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너무 현재 수주에 대해서 너무 제가 볼 때 집착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방산 처음 할 때도 그랬어요. 방산 처음 할 때 한 두세 배씩 올라가니까 저한테 대뜸 던지는 게 수주 잔고가 없는데 그래 20배 올랐잖아요. 앞으로 저는 그 수주 잔고가 얼마나 늘어날 게 보였는데 본인 눈에는 안 보였나 보죠. 그걸 봐야죠. 그걸 볼 줄 모르면 저는 애널리스트 하지 말라 그래요. 애널리스트 타이틀을 달았다고 해서 다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정말 엉터리들도 너무 많아요. 제 후배들이지만. 그렇죠? 그런 애널리스트들은 생각을 달리 해야죠.
본인들은 막 엄청 틀려가면서 나중에 뒤늦게 막 목표를 뭐 몇 배씩 올려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보는 게 아니라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을 봐야 한다. 아니 당연하죠. 그게 미래인데 그게 뻔히 계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주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럼 답이 대주이광원의 없죠. 창시자한테 누가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다른 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선엽 이사님께서 그 원전 얘기하셨을 때 많이 담았었는데 제가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게 돼서 중간에 좀 일찍 나오게 됐는데 그거를 볼 때 그 안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바깥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지 더 좋은지 그거를 궁금합니다. 시장의 크기예요. 예. 왜냐면 이제 우리 측면에서도 그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실제 선생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봐요. 예를 들면 건설주인데 제가 건설주를 제법 담았었고 수익이 되게 좋았는데 실제 그분은 건설회사 다니다 보니까 그게 안 굉장히 안 좋게 좋다고 다 자기 회사 안 좋아 예. 보여요. 다 근데 그래요. 그들도 주가가 몇 배씩 직장인들 올라갔거든요. 다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가 그래요. 제일 쓰레기야. 네. 그럼 여러분들 네. 우리 증권에서 다니는 분들이 증권 수입원에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닌데 엄청 올라요. 그게 안에서만 보면 안 돼요. 실제 그 회사가 좋아지는 건 밖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현재 우리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는 몇몇 기업들은 한수원에서 수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수원에 받을 수도 있고 딴 데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로지 한수원만 보실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큰 크기를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방산이라는 것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각 국가들의 어떤 이해관계 전쟁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확전 가능성 이런 게 더 중요한 건데 수장고만 놓고 보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건설주도 이야기 드렸는데 올해 초에 건설주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건설사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뭐 구조조정한대, 집에 가래, 어떻게 한대 이래서 막 벌벌 떨고 있고 그럼요. 지금 하는데 PF 얘기 나오고 건설주 옆에서 사라고 하면 그 사겠습니까? 못 사요. 못 사죠? 예, 안 돼요. 똑같은 예. 거예요. 이 Y3 직원들이 Y3 욕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고 해서 한국 주식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미국 주식할 때 미국에서 대학 나온 애들 잘할 거란 착각이 있죠. 유리할 수는 있는데 일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 대학 나온 애들이 중국 주식한다? 유리할 수 있죠. 달라요. 가봤어야 알지. 거기서 졸업하고 나와서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미국 주식하면 미국에 있는 골드만삭스 애들은 JP 모건 애들은 다 맞출 거라는 착각이 있는데 안 그래요. 거기 적중률 그렇죠? 우리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다 비슷해요. 다만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대한 투자자들은 많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라든가 있지만 위대한 애널리스트는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별로 맞춘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위대한 애널리스트 그래서 이선엽. 대부분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저분은 중국에서 대학 나왔으니 미국에서 대학 나왔으니 뭔가 다를 거야.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훨씬 더 적중률이 높을 거라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훨씬 더 그쪽에 대해서 유리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큰 거고요.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외국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뭔가 관심 갖는 애들은 다를 거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오는 애들이 한국 주식을 더 알 수도 있어요. 관련해서는. 왜냐면 지들이 왔었을 때 뭐 올리브영을 간다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불닭을 찾는다든가. 그게 진짜 선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솔직한 얘기로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홍대 한 달에 한 번씩 가보신 분 있는지 묻고 싶어요. 용산 우리가 알고 용산도 그렇고 거기도 메카잖아요. 명동도 그렇고 안 가보면서 한국 주식 한 해만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중국에 사는 분들 저 댓글 다는 거 봤는데 살면 뭐 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팜마트 가지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화장품 100배 오를 때 수십 배 오를 때 오리온 오를 때 사본 적 있느냐는 얘기죠. 없으면 거기 살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잖아. 본인 동네 있을 거 아무 의미 없잖아.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들 뭐 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런 사람이 돈이 버는 거지. 거기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요. 좀 혼내시는 건 아니죠? 겁나 혼나는 거예요. 아, 네. 그죠? 아, 제가 볼 때 너무 저 어이없는 어떻게 될지 얘기들이 몰라요, 많아서 지금. 네. 혼나야 돼요. 혼나야 돼. 제 좌불안석이라. 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으면 관심. 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야, 네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어디 가봤어? 시골까지 가봤어? 중국 가서 시골까지 와봤어? 전 이런 얘기 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국에
한국에 있는 무슨 그 뭐지 이런 거 판단할 때 뭐 충남 청양 이런 데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중소도시 갈 필요도 없죠. 갈 필요도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발상이 틀린 거예요, 전부 다. 주식을 바라보는 방법도 틀렸고 생각 딱 뜯어고치지 않으면 항상 시장이라는 게 열려있는 마인드인데 열린 마인드에서 내가 가보고 고민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어디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꼭 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발로 뛰셔야 돼요. 발로 안 뛰는 건 저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선엽 이사님 강의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어떤 시선으로 주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 그럼요.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거. 이거 야전 사령관님한테 해서 혼날 필요도 좀 있네요. 네. 저한테 오면은 개박살을 내놔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네. 돈 버는 게 그렇게 쉽나요? 아, 그럼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혼나야 변해야 돈을 버는데 그분을 안 변하게 만들면 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일 건데 관심이요. 그렇죠?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꼭 가보고 외국인 온다고 해서 어디 안 가보고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쟤들 뭐 사? 명동에 놀러 가서 칼국수도 먹으면서 계속 봐야죠.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를 보죠. 그걸 이선엽 대표님은 다 하신다는 거. 명동이 아니라 뭐 중국이 어디고 계속 아, 다니시고. 그럼요. 뭐 매주 야. 뭐 매달 계속 가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쉽지 않는데 음. 뭐 살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죠? 1000년을 살아보세요. 돈 되나? 아무 의미 없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에 있는 거 돈 다 벌고 있겠네? 지금 우리도 지금 말씀 주시지만 내국인들인데 내국 주식에서 지금 소외돼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서 그죠?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외국인 그러겠다. 제발. 야, BTS 컴백한다는데 너 하이브 주식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말 걸지 말라. 아니 하이브만 하더라도 솔직히 기존에 있었던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이 급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이상입니다. 이건 뭐 거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으니까 된다라도 중요하지만 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느껴볼 필요도 있는 거죠. 혹시 얼마 전에 BTS 멤버들 제대했을 때 그 용산 사호 카페에 갔다 오신 건 아니죠? 그 정도는 네,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지방 갑자기 막 출장 갈 상상했어. 때마다 상상했어. 지방 출장 갈 때마다 네. KTX는 외국인들이 많이 타요. 저는 꼭 물어봐요. 어. 왜 왔어? 어떻게 알게 됐어? 어디 가는 거야? 그 안에서 BTS 이름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좀 무서웠어요. 이 정도였어. 그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영국이나 이런 데 돌아다닐 때 BTS 때문에 눈물 난 적도 많다니까요.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게 위상이에요, 위상. 그죠? 그러니까 BTS를 감히 어떤 사람들이 이제 비틀즈랑 막 빗대서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과연 그게 국회하고 말이 바꾸랑 되느냐. 바꿔요. 아 진짜로 그죠? 여기 국회 전부 다 한 10개 갖다 놔도 BTS가 더 나아요. 국회 300명이라. 아, 당연하죠. 아, 네. 300명 있으나 마나죠. 우리 또 다른 분 질문 네 해주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증권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단기로 올랐으니까 뭐 조정 올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 정부에서 뭐 여당에서 이제 전 뭐 시대를 뭐 위원회 이런 것도 나오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증권주를 약간 좀 시각을 바꾸어서 정부 정책 관련주 이렇게도 좀 길게 이제 뭐 시작으로 볼 수도 있는 건지. 그럼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증권사들 이익 늘어나는 거 좀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들의 이익이 얼마나 늘었지? 증권주라는 게 불과 한 10여 년 얼마 정도 보면 뭐 이득이 나봐야 연에 1000억 날까 말까 막 그랬었어요. 지금 2조씩 나고 있잖아요. 큰 기업들은 그렇죠? 지금 은행을 위협할 정도로 이익이 올라와요. 뭔가 세상이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연금이 불안해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건 결국 투자밖에 없거든요. 그럼 투자를 할 때 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너무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거긴 좀 안정 중심이지만 그 안정만 가지고는 내가 노후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활용하느냐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시대 변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증권사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 시대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잘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제발 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최근에 올라서 어쩌라고요. 그죠? 방사 20배 오를 때 어쩌라고 도대체. 도대체 꿈들도 없고 뭐 오른 거에서 더 사란 얘기냐. 아니 그럼 사지 말던가 그죠?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 왜 그냥 끄실 수도 있는데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력하게 올랐으면 왜 강력한지 고민해 보라고요. 그리고 끄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끄실 그쵸, 수도 그쵸.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오른 것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냥 제가 볼 땐 그래.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이전보다 올랐으니까 그 가격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가격은 눈에 보이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알면 이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포텐셜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내가 생각보다 더 올랐을 수도 있죠. 그땐 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단순히, 예.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그 어쩌라고요, 그렇죠? 그건 해야 될 질문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질문들이에요. 그거 할 뻔했네. 예. 네, 그 질문. 왜냐하면 그렇게 오른 거는 고민을 안 하고 본인은 가격들만 보고 있고 실력이 없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에서 남들보다 공부가 잘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업사한테 이만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단기 더블 났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그럼 저는 속으로 싸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 정도 올랐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네 이럴 텐데 네. 근데 그런 걸 대부분 질문하는 게 보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공부 언제 할 거냐? 너 혼나볼래?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물론 해보면 비싼 것도 꽤 있어요. 그죠? 이거는 아닌데 버려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도 확실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오르기 이전에 오른 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발 가격만 놓고 오판을 하는 경우들은 없길 바랍니다. 일단은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진짜 아주 깊게 파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지 너무 가격이 현혹되지 말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끝일 다닐 수도 때도 있죠, 뭐. 진짜 이런 선생님 계셔야 됩니다. 진짜 혼내면서 가르쳐주는 선생님. 근데 우리는 돈 내면서 혼나고 있고. 원래 그래요. 옛날에 그 이게 한두 여러분들 푼도 아닌데 지금 내가 우리 돈 내고 혼나러 왔어? 과외 선생님들 중에서 그죠? 여러분들 일타 강사들 중에서 안 혼내는 분 보셨어요? 다 혼내요, 그죠? 그러네. 죽여버려요 다. 그러네. 그래 공부하지. 분필 던지고. 그죠? 분필 집어 던지고. 그죠? 싫어도 오잖아요. 그래도 왜 본인들이 그럼요. 아시니까. 그거 들으러 원래 가는 세상 거죠. 그럼요. 예. 들으러 가는 거죠. 옛날에 손주은 회장님도 그랬고. 왜냐면 야. 변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방식으로 계속 가면 계속 급등주는 계속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0배나 하는 건 2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도 해야죠. 그게 2배로 끝날 수도 있지만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면 앞으로 그거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2배 올랐다고 안 할 거면 앞으로 우린 10배짜리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명언 나왔다. 명언. 10배는 2배부터 시작된다. 당연하죠. 오히려 그래서 2배 오른 것들을 더 깊게 파봐야 돼요. 이게 그 이상으로 뭔가 있는 건지 내가 놓치는 뭔가 있는지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선엽 티셔츠 하나 만들어야겠다. 10배는 2배에서 시작된다. 여기 이게 전설적인 투자자분들 좋네요. 제가 다 그렇죠? 담은 건데 제 얼굴이 없네요. 네. 이선엽 이사님 예. 따로 대빵만하게 음. 이렇게 좀 해야겠다. 오늘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와 계셔서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의 퀄리티가 너무 좋았습니다. 좋죠. 아주 역시, 좋은 질문이셨어요. 역시 배운 사람들. 네. 역시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들으시는 분들이 역시 다르시다.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선엽 오마카세 당장 6월 28일 거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해서 9월, 12월에도 남아 있고 그리고 지난 3월 것도 다시 보실 수 할 있습니다. 때마다 또 다른 색깔을 보여드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하여튼 확실한 건 기존에 듣던 강의들은 아니실 거예요. 2025년 6월호 월간 이선엽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